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은 알매에 대해서, 지식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점과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보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알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현대인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알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과학의 암, 심리학의 암, 철학의 암입니다. 과학자의 암과 심리학자의 암과 철학자가 말하는 암이 많이 다릅니다. 과학, 심리학, 철학은 서로 다른 영역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인간에 관한 한,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한 오늘날 이 세 가지의 암은 서로 많이 쉽게 섞입니다. 하지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영역에서 말하는 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분리를 잘 해놔야만 각각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그 단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학, 심리학, 철학은 특징, 장점, 단점이 각각 그 알매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의 알은 자연과 자연에 속하는 것들의 변화를 탐구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식을 추리하는 알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신비한 것들은 과학자들에게 알미 아닙니다. 과학은 그런 신비한 것에 대한 지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과학자가 말하는 알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인 알미, 과학의 알미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경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관찰자와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심리학자의 알은 자연을 다루기는 하지만 자연에 속하는 인간을 탐구합니다. 심리학도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가 전하는 알은 어떤 특정한 실험 조건을 전제하면서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알입니다. 심리학자에게 실험 조건은 알매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는 데이터는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할 뿐 심리학자들에게 알미 아닙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알은 엄밀한 의미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알을 추구합니다. 99%는 A는 B이지만 1%는 A와 B는 다르다고 한다면 철학자의 알매에서 A는 B가 아닙니다. 이런 엄밀한 의미의 성격 때문에 철학자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무지의 지식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철학의 그런 알은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철학자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옛날 철학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거나 개인적인 믿음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철학자가 작가로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A는 B다 라는 것은 심리학자에게 매우 좋은 지식이 됩니다. 99%나 A는 B니까는요. 과학에서도 지식의 대상이 됩니다. 과학에서 알은 건조한 알미입니다. 심리학에서 알은 재미있는 알미지요. 철학에서 알은 무지의 알미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고 알은 저마다 유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지식이 통찰을 준다고 하잖아요. 어떤 통찰을 주는 거예요? 과학 지식은 사실의 통찰을 줍니다. 심리학 지식은 가능성의 통찰을 줍니다. 반면 철학은 무지의 통찰을 줍니다. 무지의 통찰, 다시 한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우리 인간을 보호해 줍니다. 사실에 관한 지식을 주는 과학은 거짓의 폭력으로부터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은 거짓과 헛된 소문과 음모론에 쉽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과학은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되겠죠. 가능성에 관한 지식을 주는 심리학은 기존 편견을 폭로하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조언해 줍니다. 사실이라는 현상보다는 믿음이라는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사회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무지에 관한 지식을 주는 철학은 지식의 폭력으로부터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줍니다.
지식이 권력을 가지면 폭력적입니다. 무섭잖아요. 권력자의 의견, 종교의 교리, 다수의 견해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잖아요. 철학은 그런 권력 추종을 막아줍니다. 자, 단점들도 있습니다. 고유한 단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지요. 그런데 알면 저마다 위험합니다. 아는 게 병이지요. 부작용 있습니다. 자, 과학자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과학자의 알면 맹신의 부작용을 낳습니다. 과학을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병이 바로 맹신입니다. 과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트체크, 사실 확인, 이거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법원 판결 판례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손오공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집에 들어왔지요. 들키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주차하다가 손오공 자동차를 긁었으니까 잠시 좀 나와달라고 그런 전화였습니다. 손오공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경찰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불어낸 다음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체포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실랑이 있었습니다만 생략합니다. 사실 관점에서 손오공은 확실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팩트체크를 하면 음주운전. 그러나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입니다. 재심법원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손오공의 사적 공간인 집에 쉬고 있는 손오공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건전한 가치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자연과 자연에 속한 변화는 다채롭고 복잡해서 하나의 사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심리학자의 알은 상상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시야가 좁아지며 관심을 넓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실험 조건에서 심리학자가 51%의 지식을 말하면 우리는 그 지식의 웅덩이에 빠져서는 나머지 49%의 존재를 깜빡 까먹고 그것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리학자의 조언은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편견과 편향을 낳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심리학자들의 통계적 조언에 따르면 어떤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근거가 51%의 실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실은 당신은 심리학자의 통계에 적용되지 않는 49%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심리학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의 문제에서 심리학자의 조언에 따르지 않으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죄책감에 마음이 멍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 심합니다. 철학자의 알문, 무슨 문제가,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잘난 척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잘난 척하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 두 가지의 상관관계는 직접 인과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무지의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말이죠. 대체로 잘난 척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철학자의 언어를 차용해서 세상의 이치와 참 거짓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알미 좋으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각각의 알미 주는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에 유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철학자라면 과학 지식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과 지식 몰라, 난 문과야 라고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두루 과학 지식을 눈여겨서 보고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아는 게 늘어날 테니까는요. 과학자라면 철학, 특히 윤리학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팩트 체크보다 더 나은 인간 사회의 원리에 관심이 생길 것이고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라면 철학, 특히 형이상학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실험실과 전지 조건에서 벗어난 인간 정신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의 암, 심리학의 암, 과학의 암, 이런 세 가지 알매의 특성을,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